저번 시간에 배운 벡터의 연산, 그 중에서 내적과 외적을 이용해서 이번 시간에는 벡터의 미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분과 적분인데, 적분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과 크게 상관이 없고요. 미분이 내적과 외적을 기본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벡터의 미분이라고 합니다. 미분. 우리 그냥 미분도 힘든데 벡터의 미분까지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든 감은 있죠. 그런데 앞 시간에 배운 내용에서 조금만 더 추가하면은 이 벡터의 미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벡터의 미분에는 크게 우리가 그라디언트, 기울기입니다. 순수 벡터의 미분.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얘는 기울기, 얘는 발산이라고 합니다. 발산. 그 다음에 로테이션, ROT, 혹은 컬이라고 합니다. 혹은 컬, 얘는 회전. 이 세 개가 벡터의 미분의 기본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가서 두 번 미분한 라플라시안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벡터 기울기의 회전도 있는데 기본은 이 세 가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벡터의 미분은 왜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N극, S극의 막대자석이 있습니다. 막대자석으로 가지고 얘가 이렇게 회전하죠. 회전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의 이 자석으로부터 나오는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그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회전하고 있는 이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려면 로테이션, 회전을 이용해서 구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기자기학에서 어느 지점에서의 크기, 방향 이런 것들을 구할 때 벡터의 미분을 이용해서 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미분을 배우는 겁니다. 먼저 그라디언트, 기울기. 얘는 그냥 순수하게 미분이고요. 얘는 결과가 벡터량이에요. 결과가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발산은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전자에 물을 끓이죠. 그러면 주전자 주둥이에서 전기가 막 퍼져나갑니다. 그때 전기가 퍼져나간다, 발산된다라고 하죠. 그 퍼져나가는 전기의 량,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주전자에서 발생되는 전기 양은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퍼져나가는 양을 우리가 발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퍼져나가는 양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스칼라예요. 결과가 스칼라. 그 다음에 회전, 앞에서 말했지만 얘는 당연히 벡터겠죠. 결과가 벡터일 겁니다. 요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벡터의 미분과 적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벡터의 미분 연산자라고 해서 나블라라고 합니다. 이게 삼각형을 거꾸로 세우는 모양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블라라고 읽습니다. 나블라. 그럼 이 나블라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직각 좌표계 기준으로 합니다. 직각 좌표 기준. 원통 좌표계나 구좌표계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결과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할 때는 전부 직각 좌표계 기준이고, 나블라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 라운드 Y분의 라운드 J, 라운드 Z분의 라운드 K라고 약속한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일반 미분할 때 어떻게 해요? dx분의 d, dy분의 d, dz분의 d. x에 대해서 미분한다, y에 대해서 미분한다, z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하는데, 벡터기 때문에 d 대신에 라운드라고 합니다. 라운드. 그리고 벡터기 때문에 어떻게?
IJK가 들어갑니다. IJK. 그래서 일반 미분할 때 dx분의 d, dy분의 d, dz분의 d인데 벡터의 미분하는 이 나블라가 의미하는 것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라운드 z분의 라운드하고 IJK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약속이다. 그래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블라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울기, 그 다음에 발산, 회전할 때 우리가 기울기는 뭐냐면 나블라 표현은 여기서 V라고 할게요. 나블라 V, 기울기는 나블라 V 혹은 그라디언트 V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V는 벡터가 아닌 스칼라형이에요. 스칼라형이고 이 스칼라를 이거 나블라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런 의미고, 발산은 다이버전스 표현은 우리가 V라고 하는데 똑같이 V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벡터죠. 벡터 V의 발산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볼게요. 발산은 나블라 벡터 V에서 도트 뭐예요? 내적입니다. 내적을 구하는 거죠. 이것이 다이버전스 V 이렇게 되고요. 회전은 나블라의 벡터 V인데 뭐가 들어갈까요? 내적 했으니까 얘는 외적이 들어갑니다. 외적. 그리고 이것은 로테이션 V 혹은 커 V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벡터의 미분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세요. 기울기는 그냥 나블라 V 혹은 그라디언트 V, 발산은 나블라 도트 혹은 다이버전스, 회전은 나블라 크로스 혹은 로테이션 혹은 커라고 합니다. 이거 외워주시고, 따라서 먼저 기울기인 V 혹은 그라디언트 V에 대해서 합니다. 얘는 우리가 미분이 뭐냐면 경도입니다. 경도 기울어진 정도, 이것이 그라디언트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미분이에요. 순수한 미분은 경도. 일단 나블라 V입니다. 나블라 뭐라 그랬어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 라운드 Y분의 라운드 J, 라운드 Z분의 라운드 K의 V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V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니까 그라디언트 V는 뭐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VI, 라운드 Y분의 라운드의 VJ, 라운드 Z분의 라운드의 VK. 이것이 우리가 그라디언트 V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IJK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벡터입니다. 결과는 벡터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스칼라량인 다이버전스입니다. 즉 나블라 도트의 혹은 다이버전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벡터 V니까 벡터 V는 뭐다? VXI 플러스 VYJ 플러스 VZK예요. 그러면 얘를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라블라는 뭐예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 라운드 Y분의 라운드 J, 라운드 Z분의 라운드 K. 이건 변하지 않는 것이고, 도트의 벡터 V니까 얼마? VX의 I, VY의 J, VZ의 K가 됩니다. 앞 시간에 강조했죠. 도트 내적은 같은 성분끼리만 해주시면 돼요. 같은 성분끼리만. 나머지는 다 무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얼마?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뭐다? vx죠. vx고 i 도트 i니까 없어집니다. 즉 v의 x 성분을 x에 대해서 미분한다. 마찬가지로 얼마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y, 라운드 z분의 라운드 v z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앞에서 한 것처럼 보세요. ijk가 없죠. ijk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스칼라 양이요. 스칼라. 이 두 개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일단 그라디언트 즉 기울기는 벡터량이고 라운드 x면 라운드 v가 됩니다. 여기는 스칼라이고 라운드 x, 라운드 vx, vy, vz 여기에는 v 전체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예제를 통해서 연습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제가 v가 x제곱 yz일 때 점 3,2,1이에요. 얘가 뭐냐? 3,2,1이랑 얘가 x, 얘가 y, 얘가 z죠. 순서대로 x, y, z입니다. 이때 그라디언트 v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벡터의 미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시간에 뭐 미분의 개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 뭐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초 수학 강의를 좀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모두 다시 설명드리면은 또 잘 아시는 분들은 왜 또 하지 하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죄송하지만은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기초 수학에서 미분 강의를 보고 오시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봅니다. 앞에서 했지만 뭐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y,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j, 라운드 z분의 라운드 vk죠. 그럼 v가 뭐 x고 yz니까 그대로 대입합니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얼마? x제곱 yz 라운드 y분의 라운드 x제곱 yz 라운드 z분의 라운드 x제곱 yz jk가 되죠. 그러면 보세요. x제곱 yz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x에 대해서 x제곱 yz 미분 얼마예요? 한번 미분하니까 2xyz y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y에 대해서 미분하면 y 하나밖에 없으니까 x제곱 zj 그 다음에 y제곱 x제곱 yz를 z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얼마? x제곱 yk가 됩니다. 여기에 x는 3, y는 2, z는 1을 대입합니다. 그럼 얼마요?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2의 1이니까 얼마? 12r 9 곱하기 1이니까 9j 얼마? 9 곱하기 2니까 18k가 되죠. 18k 이것이 함수 x제곱 yz를 그라디언트한 값입니다. 지금 ijk가 있으니까 이것은 벡터 값이죠. 벡터 값이 된다. 계속해서 발산을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제를 봅니다. 벡터 v가 xy 제곱 i 플러스 yz j 플러스 xz k일 때 우리가 다이버전스 v를 하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v x,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y, 라운드 z분의 라운드 vz가 되죠. 그러면 I 앞에 있는 얘가 뭐요? 얘가 vx, 얘가 vy, 얘가 vz가 됩니다. 따라서 대입하면 돼요. 얼마?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x 얼마요? xy의 제곱.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y 얼마요? yz. 라운드 z분의 라운드 얼마? vz가 얼마? xz입니다. 스칼라, 스칼라. 그러면 xy의 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y제곱. 그 다음에 yz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z. 그 다음에 z에 대해서 xz를 미분하면 x가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3,2,1에서 3,2,1에서 구하래요. 그러면 x가 3, y가 2, x가 1, z가 1이니까 y제곱, 2의 제곱 하는 거 얼마? 4. z 얼마? 1. x 얼마? 3 하면은 답은 8이 됩니다. IJK 벡터 아니죠? 스칼라입니다. 발산되는 양이 이만큼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 회전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외적을 할 때 했었지만은 회전은 외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합니다. 보세요. 라블라 크로스 V라고 할게요. 라블라 크로스 V는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 로테이션 V 혹은 커라고 합니다. 커. 네, 커브도 온다 합니다. 회전. 네, 회전. 이렇게 했을 때 한번 볼게요. 당연히 V, 벡터 V는 VXI, VYJ, VZK겠죠. 그러면 지금 라블라 크로스 벡터 V는 어떻게 되느냐? 라블라 크로스 벡터 V는 어떻게? 라블라 뭐예요? 라블라 앞에 했지만은 요거 라운드 X면 라운드 I, 라운드 Y면 라운드 J, 라운드 Z면 라운드 K죠. 그러면 얼마? 똑같이 IJK를 씁니다. IJK를 써요. 그 다음에 라블라에는 뭐가 들어간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라운드 Z분의 라운드가 들어가고, 벡터 V에는 뭐가 된다? VX, VY, VZ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때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 그랬어요? 요것을 여기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X,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Y를 씁니다. 그렇게 했을 때 I는 어떻게 돼요? I는 밑에 있는 요거 빼고 어떻게? 이렇게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요거 곱하기 요거 빼죠. 얼마? 라운드 Y분의 VZ 마이너스 라운드 Z분의 VY. 예, 라운드. 이렇게 되죠. 요게 좀 복잡한데, 뭐 이렇게 천천히만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해보시면은 복잡해도 한번 하실 겁니다. 요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I는 보세요. 일단 요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Z 마이너스 얼마? 라운드 Z분의 라운드의 VY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J는 어떻게 돼? 요렇게 J는 라운드 Z분의 라운드의 VX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VZ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K는 어떻게 돼? K는 이렇게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VY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의 VX 이렇게 됩니다. 절대 공식을 외워서 하지 마시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공부했던 우리가 외적하는 방법 있죠. 거기에 우리가 나블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벡터 집어넣어서 천천히 정리하시면은 뭐 교재에 나온 이 공식 있죠. 외우는 것이 아니고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외워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예, 또 이게 이 자체로 나오는 것보다는 응용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연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통 좌표계에 미분이 있습니다. 원통 좌표계에 미분이 있고 구좌표계에도 미분이 있겠죠. 그런데 혹시 참고하실 도서가 있으면 구좌표의 미분은 보기 싫을 정도로 많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많이 예전에 한 30년 전 그때 나온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좌표계의 형태 있죠. R, 파이, 세타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고요. 원통 좌표계의 미분 정도는 뭐 간혹 한 번씩 기사보다 이상하게 산업 기사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통 좌표계는 어떻게 돼요? R, 파이, Z로 구성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라디언트 V 그라디언트 V죠. 우리가 일반 미분이라고 하면은 보세요. 일반 미분이라고 하면 보세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A야. 라운드 R분의 라운드 파이분의 라운드의 A 파이. 라운드 Z분의 라운드의 AZ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V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직각좌표계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은 여기에 R분의 1이 하나 들어갑니다. 요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직각좌표계와 굉장히 유사한데 요게 들어갑니다. R분의 1 여기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했을 때는 라운드 R분의 라운드 R이니까요 VR이죠. VR R 플러스 라운드 파이분의 라운드 V8 라운드 Z분의 라운드의 VZ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직각좌표계라면 이렇게 되겠지만 원통좌표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R분의 1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R분의 1 요렇게 하나 들어갑니다. 요것이 우리가 여기가 R 들어가죠. 여기 R 하나 들어가요. 요것이 우리가 직각좌표계와 좀 차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회전입니다. 회전하면은 보세요. AR, A8, AZ입니다. 라운드 R분의 라운드, 라운드 파이분의 라운드, 라운드 Z분의 라운드, 그 다음에 VR, V8, VZ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직각좌표계면 이렇게 되는데 원통 좌표계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세요. 여기에 R분의 1이 하나 곱해집니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R이 하나 곱해지고 여기 R 하나 곱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R이 하나 곱해져요.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 교재에 있는 거 제가 그냥 옮겨 적은 건데 직각좌표계와 비교했을 때 요렇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요런 거. 요런 것만 좀 염두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원통좌표계의 미분인데 특히나 산업기사에서 종종 출제가 되는데 뭐 어차피 여기에서 공부하시고 관연도 문제를 꼭 좀 풀어보셔야 되고요. 관연도 문제 풀다 보면 한 번씩 나올 때 그때 연습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굳이 여기에서 따로 연습하지는 않을게요. 이게 제가 복잡한 문제를 여기 정규반에 실으니까 좀 흥미를 좀 잃어하시고, 시험, 이게 공부하기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이 계신데, 시험이 그런 원통좌표계의 미분이 자주 출제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요렇게 공식만 좀 숙지해 주셨다가 문제 풀면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인데 그 외에 보세요. 라플라스 연산자라고 있습니다. 라플라스 연산자라고 해서 라블라 도트 라블라. 얘 뭐요? 이거는 지금 발산이죠. 라블라의 발산입니다. 라블라의 발산. 그래서 얘를 두 번 미분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라플라시안이라 그래요. 라플라시안. 라블라 도트 라블라를 라플라시안이라 그러고, 이것을 라운드 x 자승분 대 라운드 자승. 라운드 자승. 라운드 z 자승분의 라운드 자승. 즉, 두 번씩 미분한 거예요. 라플라시안이라고 해서 두 번 미분한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함수의 회전. 기울기 함수의 회전. 우리가 라블라의 회전입니다. 회전. 네. 이것은 뭐 과정이 있지만은 해보셔도 0이 나옵니다. 0. 그래서 라블라 크로스 라블라는 0이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결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토크 정리와 발산 정리가 있는데, 이것은 적분입니다. 적분. 이 정리는 자체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자체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리를 이용해서 뒷부분에서 타 공식을 유도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시, 스토크 정리와 발산 정리는 자체로서 시험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자체로 시험에 나올 만큼 여기에 교재에 수록되느냐면, 이 공식을 바탕으로 뒷부분에서 전기와 자기를 공부하면서 다른 공식을 유도하게 됩니다. 특히나 발산 정리 같은 경우는 가우스 정리라고 있어요. 그 가우스 정리를 유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이 정리가 발산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스토크의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스토크. 뭐 스토크 정리 혹은 스토크스 정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세요. 교재에 있는 문장은 제가 그대로 공식으로 써볼게요. 임의의 벡터 A에 대해서 접선 방향에 대해서 폐경로를 선적분한 값은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경로에 대해서 선적분한 값입니다. DL, 라인, 선에 대해서 적분한 값은 이 벡터를 회전시켜 벡터 A를 회전 뭐요? 라블라 크로스죠. 회전을 시켜서 면적분. 면적은 우리가 S라고 표현합니다. 면적분한 것과 같다는 것이 스토크 정리예요. 벡터 A에 대해서 폐경로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한 값이 이 벡터를 회전을 시켜서 면적분한 것과 같다. 교재에 그 그림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번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게 있죠. 보세요. 회전을 해서 면적분 하는 겁니다. 회전, 보세요. 얘를 이렇게 회전해요. 짧게 나눠서 회전하는데, 이 방향으로 회전했다고 할게요. 이 방향으로 회전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이 방향으로 똑같이 이렇게 회전해요. 똑같이 이렇게 회전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서 얘는 노란색은 이 방향으로 올라갔는데 빨간색은 내려가죠.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부분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회전한다고 했을 때, 얘는 빨간색 이 방향, 파란색 이 방향이죠. 그러면 똑같이 얘도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방향 또 이렇게 한다 볼게요. 이렇게. 보면
겹치는 부분에서 노란색 이 방향, 빨간색 이 방향, 파란색 이 방향, 빨간색 이 방향. 그러면 이 방향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면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면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은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없어지고 맨 바깥 부분은 있죠. 지금 보세요. 빨간색은 이 방향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즉 회전을 시켜서 면 전체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뭐가 된다? 이 전체를 선적분한 것과 같아진다. 이것이 우리가 스토크 정리예요. 공식 자체가 외우기 어려우시면 이 개념을 좀 이해해 주시면은 뭐다? 회전을 해서 면적분한 것이 선적분과 같다. 이것이 스토크 정리예요. 그 다음에 발산 정리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태양이죠.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구조. 여기에서 사방으로, 원이 아니고 구입니다. 사방으로 태양 빛을 발산합니다. 맞죠? 태양 빛을 발산합니다. 근데 이 태양을 감싸고 있는 이런 폐국면이 있다고 해요. 폐국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에서 발산되는 모든 태양 빛을, 태양 전기, 태양 열을, 빛을 이 폐국면이 다 감싸고 있다는 거죠. 그거 양이 같다는 겁니다. 즉 보세요. 임의의 최적 V에서 발산되는 총량은 최적, 여기에서 임의 최적에서 발산되는 총량은 그 최적을 둘러싸고 있는 폐곡면 S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총 벡터량과 같다. 즉 여기서 발산되는 양은 전부 이 폐곡면을 통해서 발산되는 양과 같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이 태양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공식으로 두면은 보세요. 벡터 2라고 합니다. 2에 발산되는 양, 벡터 2에 발산되는 양은 다이버전스죠. 이것이 다이버전스 2의 최적을 전부 적분하는 것은 벡터 2를 면적 ds에서 적분한 것과 같다. 이것이 발산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친근하지 않기 때문에 외우기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몇 번 보시면, 그래서 발산 정리의 개념 있죠. 최적에서 발산되는 양은 그 최적을 둘러싸고 있는 폐곡면 S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총 벡터량과 같다. 그것을 최적 적분과 면적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익숙해져요. 자기학은 뭐 다른 과목보다 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공식에, 특히나 용어에. 이런 공식이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이거 개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은 공식 외우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자기학에서 용어 있죠. 비슷합니다. 뭐 전개, 전하, 전속 이런 것들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용어 위주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 용어가 만약에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공부가 굉장히 또 수월해지는 감이 있습니다. 이런 발산 정리, 스토크 정리 처음 나와서 좀 많이 혼동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많이 볼수록 익숙해진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다산 에듀.